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자녀 학습 및 진로 지원 사업의 6학년 수학을 가르쳐줄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될지 2학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접해야 될까, 어떠한 태도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 줄게요. 자, 먼저 계산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곱하기가 어려운 친구들, 나누기가 어려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계산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계산기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 실수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계산은 실수로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이 하는 구구단 그리고 아주 간단한 나눗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지금 느린 친구들은 조금 속도가 빠르게 연습을 어느 정도 해나가는 정도는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전에 쓰던 방법이 더 좋은데 하는 친구들은 이전의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수학을 푸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숫자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간단한 숫자로 한번 식을 써보고 그런 다음에 복잡한 식에 숫자만 바꿔서 쓰는 방식으로 식을 쉽게 세울 수가 있어요. 복잡한 숫자는 간단한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기. 이 세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해도 계산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을 볼게요. 수학 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수학에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1학기 때 내용을 생각해보면 각 기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각 기둥에서 밑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면은 바닥에 있는 아래쪽 밑,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은 윗면이라고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둘 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조금씩 쓰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학에서는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말과 공식이 나오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표현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과 공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내가 잘 외우지 못하겠어 하는 부분은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6학년 2학기 수학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분수, 나누기, 분수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먼저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체험에 가서 물을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나누어 마시려고 한다. 자, 물 4분의 3리터를 한 컵에 4분의 1리터씩 나누어 담으면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고 우리들이 식을 세워서 보통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식을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알고 있는 규칙을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수학에서 쓰는 규칙은 크게 4가지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 수학의 규칙을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활용할까요? 나누어 마시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식에서는 나눗셈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식을 써볼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체 양은 얼마인가요? 4분의 3 리터가 있었죠? 그럼 이것을 나누어 먹는다? 4분의 1 리터. 자, 수학식을 쓸 때는 여러분들 리터는 지금은 안 써도 돼요.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만 써도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4분의 3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수는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모라고 부르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있는 분모는 원래 있던 것을 4조각을 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컵이 있죠. 컵이 있으면 컵을 몇 조각 냈을까요? 그렇죠. 원래 가득 차 있는 양을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을 냈어요. 그럼 위에 있는 3은 그것의 개수를 말해요. 자, 그러면 4조각 낸 것 중에 3개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1조각, 2조각, 3조각. 이만큼 양이 차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림에 4분의 3을 우리가 나타내 보았어요. 근데 문제는 4분의 3은 4분의 1이 몇 개인가요? 했죠. 자, 4개로 나눈 것 중에 1개가 4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에 표시한 이만큼의 양이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4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분의 3은 4분의 1이 몇 개? 3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4분의 3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4분의 1 1번, 4분의 1 1번, 4분의 1 3번. 그렇게 3번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가 있는데 먼저 7분의 6을 나타내 볼게요. 자, 7분의 6은 먼저 분모 7을 볼게요. 몇 조각을 낸 건가요? 그렇죠. 7조각을 낸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조각을 냈죠. 근데 7분의 6이면 그 중에 몇 개? 6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칠해야 될지 아시겠죠? 7조각 중에 6조각을 칠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7분의 6에서 7분의 2를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7분의 6에서 7분의 2는 몇 개인가요? 했어요. 그러면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 있으면 7분의 2가 되죠. 그러면 2칸만큼 그림에서 표시하는 이만큼이 7분의 2가 됩니다. 7분의 2가 또 한 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도 7분의 2. 이 위에도 7분의 2. 7분의 2를 한 번, 두 번, 3번 했더니 7분의 6이라는 숫자와 같아졌어요. 그렇다면 7분의 6에서 7분의 2는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에서 보니까 7분의 6은 7분의 1이 6개,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죠. 6개가 있는데 2개씩, 2개씩, 2개씩 나누는 것은 결국 이 아래식을 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결국 개수로만 보면 6개에서 2개를 나눈 값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를 나눠주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7분의 5kg 에다가 소금 7분의 2kg이 가득 차는 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역시나 나누기 문제죠. 그러면 몇 개의 컵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7분의 5를 우리 그림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림의 7분의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전부 7개로 나눈 것 중에 7분의 5는 5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겠죠. 자, 5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7분의 2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그럼 나누어 담아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2컵을 여기에 담으면 한 컵은 가득 차고, 자, 7분의 2컵 한 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또 7분의 2만큼의 양을 옮겼더니 두 번째 컵도 가득 찼네요. 7분의 2. 근데 여기 아래쪽에 이만큼 남았죠. 이 아래쪽에 남은 양은 얼만큼 될까요? 전체를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7분의 1만큼의 양입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한 칸만 채워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개의 컵에 가득 채웠습니까? 여기 있는 하나, 둘, 2컵에 가득 채웠죠. 2컵. 그러면 남은 소금 컵에 얼마만큼 차지할까요? 되어 있죠. 남은 소금은 컵에, 지금 남아있는 컵에 얼만큼인가요? 자, 이 컵은 원래 있는 컵을 2개로 나눴죠. 2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채워서 얘는 2분의 1만큼 차지하네요. 자, 2분의 1컵만큼 차지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전에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 체험에서 연수는 조개 4분의 3kg을, 슬기는 조개 8분의 3kg을 캤다고 합니다.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했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보면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라고 하면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여러분들 곱하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곱하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식으로 바꾸면 는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연수가 캔 조개 양, 연수라고 적어줄게요.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의 슬기 조개 양의 몇 배라고 했죠.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무엇을 몇 배라고 하면 곱하기 네모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이 네모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처음에 쓰는 식은 곱하기로 표시가 되더라도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머지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뒤에 과정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연수가 4분의 3은 위에 보면 연수가 캔 조개 양이에요. 자, 연수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연수가 캔 조개 양은 4분의 3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은 얼마라고 했죠? 8분의 3의 몇 배? 이해되시나요? 자, 식을 이렇게만 세울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거의 다 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잡한 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아래에 있는 여자아이의 말을 봅시다. 8은 2의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쓸 수 있을까? 자, 8은 2의 몇 배다. 이런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네모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곱하기 2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8 나누기 2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네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보세요. 자, 네모를 구하려고 했더니 곱하기 2가 되었던 것이 반대로 8 나누기 2로 바꾸어졌어요. 그러면 형태를 똑같이 쓰면 됩니다. 똑같이 이 네모를 구하고 싶어요. 이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네모만 남겨두고 자, 곱하기 2가 나누기 2가 되었습니다. 그럼 곱하기 8분의 3이 무엇이 되면 될까요? 나누기 8분의 3. 선생님이 식을 요 오른쪽에 적어줄게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라는 형태로 식을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네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값을 계산을 하려면 나눗셈 식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라는 식을 썼어요. 근데 이 식을 어떻게 푸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는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몇 개가 들어갈지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4분의 3과 8분의 3은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아까처럼 빼기 이런 식으로 덜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돼요. 자, 8분의 3 그리고 4분의 3이라는 숫자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피자가 있어요. 피자. 자, 피자를 4분의 3은 4조각을 낸 것 중에 3개란 뜻이에요. 4분의 3은 이만큼의 양을 뜻하고요. 8분의 3은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몇 조각을 낸 거죠? 그렇죠. 8조각을 낸 거예요. 8조각. 8조각 낸 것 중에 8분의 3이니까 3조각이 되겠죠. 그러려면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을 똑같이 8조각으로 바꿔줄게요. 똑같이 8조각으로 이렇게 바꿔줬더니 우리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양이 몇 개가 되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 자, 4분의 3은 8조각을 냈을 때는 6조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에 있는 표에서는 4분의 3은 8분의 6과 같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저 8분의 3은 8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8분의 1이 3개. 8분의 6은 8분의 1이 6개가 되겠죠? 8분의 1이 3개, 6개. 그렇다면
3개에서 6개가 되려면 2배가 되어야 되겠죠? 3 곱하기 2가 돼야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글들을 보면 자, 앞에 어떤 식이 있고 는이 있고 뒤에 어떤 식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모양을 잘 보세요. 자, 나누기 8분의 3 뒤에 있는 나누기 8분의 3이 똑같죠? 그렇단 말은 앞에 있는 분수 4분의 3과 여기에 나오는 8분의 무엇이 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4분의 3은 우리가 8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분모가 똑같아요. 그러면 분자만 보면 6 나누기 3에서 2라는 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 상황도 있겠죠. 우리가 자연수에서 분수만큼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볼게요. 슬기네 반 학생들이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봅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시간 캐는 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4분의 3시간이라고 있잖아요. 너무 헷갈리죠? 자,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헷갈리면 역시나 숫자를 쉽게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여학생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조개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는 얼마일까 했어요.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으면 2로 나누고 그러면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3이라는 값은 1시간 동안 캔 값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바꿔볼게요. 6kg을 캐는데 만약에 3시간이 걸렸다면 답은 얼마가 되나요? 2가 나오죠. 이 2라는 것도 1시간 동안 얼마를 캤다라는 것이 걔는 얼마가 캤다라는 값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학기 때 한번 배웠었는데 나눗셈으로 우리가 3시간을 나누거나 2시간을 나누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숫자를 넣어도 결과는 항상 1시간일 때 얼만큼, 1시간일 때 얼만큼이라고 결과값이 나와요. 즉, 결과는 늘 1시간이라는 값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식은 6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나눗셈식을 쓸 때 원래 있는 양에서 몇 시간이라는 식을 세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의 값은 항상 1시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눗셈의 결과의 값은 1시간의 값이다. 몇 시간으로 내가 만약에 5시간을 나눴다 하더라도 결과의 값은 1시간의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6 나누기 4분의 3시간을 하면 결과의 값은 1시간의 값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아까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다 했으니까 6 나누기 2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 형태를 보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캘 수 있는 양은 6 나누기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4분의 3이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려면 자, 6 나누기 4분의 3이 있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4분의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지 뒤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 나누기 4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죠. 이걸 먼저 4분의 1시간 동안 4개로 나눈 것 중에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양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란 뜻이니까요. 이렇게 4분의 1일 때는 얼만큼 캘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4분의 3시간 동안 캤을 때는 6kg이에요. 그러면 3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한 번일 때는 얼마일까요? 자, 6을 3조각 냈으니까 2kg이 되겠죠. 그래서 6 나누기 3을 했더니 2kg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나눗셈의 결과값은 항상 1시간 동안의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4분의 1시간이죠. 1시간으로 바꾸려면, 자, 1시간으로 바꾸려면 원래 4분의 1이 있었는데 4분의 1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지 1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양도 하나, 둘, 셋, 4개만큼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2kg에서 4를 곱해서 8kg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를 해서 8,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준기가 6 나누기 4분의 3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했는데, 자, 이 과정을 볼게요. 앞에 있는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는 나누기 3을 했고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6 나누기 4분의 3을 할 때 처음에 있었던 분자에 있었던 3을 나눠주고요. 분모에 있었던 4를 곱해준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6 나누기 3은 2, 2 곱하기 4는 8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8kg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문제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보고 쓰면 됩니다. 자, 8을 먼저 쓰고요. 자, 분자에 있던 것은 그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8 나누기 2 괄호하고 분모가 있었던 3은 곱해졌죠. 곱하기 3 계산을 하면 8에서 2를 나누면 4가 되죠. 4 곱하기 3은 12.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문제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했죠. 자, 여기에서 뭔가 담았대요. 나누어 담아봤다는 뜻이죠. 근데 결과 한 통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아, 우리가 나누기의 값은 항상 1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아래의 친구들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담아보니 2통이 가득 찼어. 한 통을 가득 채우려면 얼마가 될까라고 했을 때 식을 세운다면 5분의 4 나누기 2를 하면 자동으로 한 통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똑같은 방식대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5분의 4라는 양이 있었죠. 5분의 4리터라는 양이 있는데 나누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를 하면 자동으로 한 통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인데요. 앞에 있는 5분의 4는 여러분들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쓰고요. 아까 위에 있는 분자는 나누어 준다고 했죠. 자, 5분의 4를 선생님이 반으로 쭉 나눴어요. 5분의 4는 5분의 1이 4개란 뜻이죠. 그럼 반으로 나눴으니까 2개만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은 5분의 1이 2개니까 5분의 2리터가 되겠죠. 자, 이것만 먼저 해결해 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2를 했더니 자, 나누기 2는 우리가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왔나요? 약분을 해보면 5분의 2리터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림으로 푼 값과 아래에 있는 결과값이 같죠? 자, 아래쪽을 볼게요. 한 통을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로 한 통을 가득 채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한 통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1리터 여기 위에서 구한 이것을 아래쪽으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3분의 1일 때 5분의 2만큼 찾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득 채우려면 하나, 둘, 셋 곱하기 3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 둘, 셋 만큼 하면 자, 5분의 2가 3번씩 있다.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모두 합치면 5분의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볼게요. 자, 5분의 4 곱하기 선생님이 이거 위에 부분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5분의 4 자, 이제 찍을게요. 자, 그렇다면 자, 5분의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있었던 양은 5분의 4였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나누기 2를 하면서 곱하기 2분의 1로 바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구했다가 이제 한 통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3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자, 약분을 하고 이해되나요? 약분을 하고 5분의 2 곱하기 3이 남았죠. 그러고 계산을 하면 5분의 2 곱하기 3에서 5분의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식을 간단하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보면 처음에는 나누기 2를 해서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먼저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3을 보니까 곱하기 3으로 바뀌었어요. 곱하기 3으로 바꿔줄 수 있다. 나누기 3분의 2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것을 합치면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 우리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5분의 4 곱하기 자, 위에 있는 수 분모는 아래에 있는 수 분모는 분자로 가고 위에 있었던 분자는 분모로 가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6 나누기 3은 6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자, 나누기 2는 역시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었던 내용이 6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2학기 때는 보세요. 나누기 3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고요. 나누기 4로 되어 있었던 것은 곱하기 4. 결국 나눗셈 나누기 4분의 3은 곱하기 3분의 4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식도 여러분들이 종이에 적어서 붙여두고 활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6학년 1학기 첫 번째 수업 어땠나요? 조금 수식이 많고 복잡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오늘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푸는 방법이 이렇네? 근데 이것은 내가 한 번에 못 외우겠다 싶으면 적어서 붙이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계속 연습을 통해서 안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적어두고 붙여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